등기 거기 나오죠. 자, 저당권에 관한 등기는 그 옆에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시험 범위는 알고 가자고요. 늘 이야기하는 게. 자,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담보권에 관한 등기 몇 개가 있을까요? 그러면 시험 범위는 알자고요. 몇 개? 5개. 5개. 용의권도 아까 몇 개? 5개. 담보물권도 5개. 자, 그러면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건저당권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저당이 하나 나오고요. 공동저당. 네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바로 권리질권이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채권, 담보권. 그래서 5개는 알고 가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담보권에 관한 등기 그러면 뭐예요? 지문이 5개가 만들어집니다. 저당권, 건저당, 공동저당,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공법은 법률이 몇 개예요? 몇 개? 공법은? 공법. 6개죠. 6개. 6개입니다. 지금 6개인지 몇 개인지도 모르면 그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공법 그러면 6개 불러봐요. 자, 손가락이 5개밖에 안 돼요. 뭐 있어요? 국회법, 그 다음에 도정법, 그 다음에 도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그죠? 농지법. 자, 그러면 오늘 농지법은 무조건 공부 좀 해요. 농지법은 모의고사 나오면 농지법부터 먼저 풀어요. 공법. 그리고 2문제 맞고 그 다음에 국회법으로 올라가라고. 농지법. 선생님 농지법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내용을 모른다는 건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농지법은 5점부터 스타트를 끊어줘야 돼. 5점부터. 근데 빵점부터 끊어주면 안 돼. 스타트를 빵점부터. 그러니까 모의고사 공법은 뭐부터 먼저 풀어요? 농지법. 그러니까 농지법은 실수하면 하나 틀리더라도 2.5부터 출발해야지. 그러니까 문제 국회법 풀다가 뒤에 농지법이 있으니까 농지법 풀지도 못하고 찍는다고. 그러니까 농지법부터 먼저 푸는 습관. 민법은 뭐부터 풀어야 돼? 민사특별법부터 항상. 자, 시간표까지 잡아줬잖아요. 월요일 날은 무슨 법? 주임상임. 화요일 날은 집소법. 수요일 날은 법이 몇 개인지도 모르니까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월요일 날은 상임법, 주임법 하는 날. 화요일 날은 집소법 하는 날. 수요일 날은 가담법 하는 날. 목요일은 명의신탁 하는 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매번 돌아가라고요. 아직 많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법률을 체크해가지고 자기가 해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6문제니까 몇 점이에요? 자, 2.5부터 6개, 6, 5, 30, 3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민법은 15점으로 출발할지, 빵점으로 출발할지 본인이 결정하시라고. 그러니까 민사특별법은 조금만 하면 다 맞출 수 있어. 조금만 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빵점부터 출발할지. 그러면 만약에 민법은 뭐부터 풀어요? 민사특별법은. 이제 민사특별법이 몇 번부터 시작하느냐? 통상 어레이. 몇 번부터? 76번부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가서 민사특별법. 어차피 문제 1번 풀면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민사특별법부터 먼저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을 안 해. 우리 수강생들이 민사특별법을 6문제를 맞추니까 금방 60점이 올라서거든. 그러니까 민사특별법 15점부터 출발할지 빵점으로 출발할지 본인이 결정하시라. 근데 사람들이 멘탈 너무 좋으셔서 멘탈이 약해요. 뭐 자기가 문제 41번부터 풀면 81번부터 풀어야 승리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41번부터 풀어야 뭐에 자기가 승자인 줄 알아. 아니야. 76번부터 풀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항상 모의고사 풀 때는 연습을 해요. 내가 학교론을 1번부터 40번이니까 40번부터 풀어 올라갈 수도 있고 1번부터 풀어 올라가지. 그걸 연습을 하는 거야. 그 연습을 바로 모의고사. 어떤 때는 한 주는 한 번 시험 볼 때는 한 번 학교론을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번에는 민법을 먼저 풀어보고 자기 적성에 맞는 과목을 빨리 익혀놔야 돼. 그럼 시험장 가서 민법 학교론을 자기가 선택해서 먼저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결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 담보권에 관한 등기 무슨 건? 저당권 읽어봐요. 건저당, 공동저당,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이건 알고 가자고 이번 달고생. 자, 그러면 저당권하고 시험은 자주 출제되니까 저당권 요거 하나 적어놔요. 저당권은 점이 X라고 써요.
자, 준혐의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서 부동산 일부에는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 요거 하나 딱 잡아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저당이라는 것은 읽어봐요. 건이죠. 건이라는 것은 요 옆에 계속이라고 써요. 계속적 계약에서. 자, 건이라는 것은 그러면 특정이 불특정이. 그래서 불특정 채권이라는 걸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채권 최고액이야. 채권 최고액이라고 쭉쭉 한번 옆에다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최고액, 부정성의 완화라고 하나 적어놔요. 건이 들어가면 부정성을 완화를 나타내는 거야. 완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쳐요. 불하고, 그 다음에 최고하고, 그 다음에 완화. 이렇게 되는 거야. 완화. 그러면 여기에 조건 반사로 나올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해놓으라고요. 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다? 계속적 의미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요 건을 떼주니까 이것도 떨어져. 요것도 떨어져. 그러니까 여기 완화가 강화로 바뀌어. 그러면 저당권의 특징은 읽어봐요. 무슨 채권? 특정 채권액, 부정성의 강화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 반사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놓으라고, 연습을.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건저당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건저당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알아놔야지. 그리고 요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를 모르겠어요.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건저당을 전부 모르겠어요.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의미다? 계속적, 불특정, 채권, 최고액, 뭐예요? 부정성의 완화. 건저당을 뭐예요? 해지하게 되면 건이 뚝 떨어져. 확정이 돼버려. 그러면 읽어봐요. 특정 채권, 최고액. 그러면 완화를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통 저당으로 돌변해. 읽어봐요. 특정 채권액, 부정성의 강화, 완화. 강하 이렇게 되는. 자, 그러면 낙서라도 한번 하고 가자고. 그러면 거기 5번에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거기에다 줄쳐놔봐요. 점유의 이전 없이, 여기가 포인트네. 점유의 이전 없이, 이 말은 점유 X라는 거죠. 제공자의 사용에 맡겨두면서 채무자의 변제가 없을 때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은 우선 변제에 줄쳐놔요. 그러면 위에다 우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다 물이라고 써요. 우물. 그래서 물상대에 있는 우선 변제적 효력에서만 나타난다라는 거야. 약정이야? 법정이야? 약정. 그럼 그 밑에다 유치권을 하나 써봐요. 유치권 하나 써놔봐요. 약정 담보물권 밑에 유치권. 썼어요? 자, 세 번째 줄. 그러면 유치권은 그 옆에다, 그러면 약정 담보 물건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유치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유치권은 무슨 담보 물건이죠? 법정 담보 물건이라는 거야. 그러면 유치권은 약정과 법정 담보 물건이 있다. 어때요? X야. 유치권은 뭐밖에 없어요? 법정 담보 물건밖에 없어. 그러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번 달에 욕심내지 말고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차후의 문제야. 나중에 해도 다음 달에 해도 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번은 이걸 꽂아 넣어야 돼. 꽂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저당권 그러면 읽어봐요. 점유 읽어봐요. X 무슨 점이다? 준점이요.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거기 5번으로 가요. 311페이지. 자, 낙서라도 한번 하고 가자고. 무슨 저당이죠? 공동저당이 있네. 자,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꼭 여기 있다라는 걸 잡지 말고 니은은 꼭 잡아놔야 돼. 밑에서 니은 찾아봐요. 자, 공동담보 목록이 몇 개 이상? 5개 이상 줄쳐놓고 밑에서 맨 밑에 니은입니다. 니은 몇 개 이상이죠? 5개 이상.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이. 그래서 그거는 알고 가야 돼요. 작년 재작년에 3개 이상 이렇게 출제됐잖아. 그러면 여기 5번 달 올해는 뭘로 장난칠 수 있어요? 등기 신청인이 이름은 틀려.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이. 왜 등기관이 작성할까요? 등기가 전산화됨으로써 등기 신청인이 따로 접수하지 않더라도 등기관이 알아서 작성합니다.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 그렇죠? 그거는 알고 가야지. 이번 달 것에.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313페이지 6번 봐봐요. 6번. 맨 밑에. 건저당이 여기 있었네. 그러면 건저당이란 그러면 밑에서 5번째 줄. 그래서 계속이라 줄 쳐놓고 저 뒤쪽으로 가서 불특정 채권. 결산기 일정한 한도에까지 담보하는 저당을 무슨 저당이다? 저당이다. 이번에 부정성이 완화되고 거기만 줄 쳐놓으라는 거예요. 부정성의 완화.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부정성의 완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럼 조건 반사로 건자단 읽어봐요. 계속적 의미 읽어봐요. 불특정 채권 제거의 부정성의 완화. 이 정도는 알고 가자고. 나머지는 차후의 문제야. 차후의 문제. 일단 여기서부터 테이프를 끊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거기 317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자, 6번에 무슨 특약 등기가 있어? 판매 특약 등기. 그럼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이제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판매 특약. 뭐 생각나요? 판매 특약. 무슨 생각나요? 그림 생각하라고, 그림. 옆에다 써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이 사람은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그죠? 매수인. 자, 요거는 소유권 이전이네. 소유권 이전. 자, 이렇게 다시 돌아가요. 여기 판매 특약이야. 그림이 엑기스야. 그러니까 그림만 생각해. 그림만 생각하라고. 그래서 그림. 그러면 저기 그림을 딱 판매 특약 등기 옆에다 그림을 딱 걸어놓고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림만 생각하라고. 그림만. 그러니까 그림. 판매 특약 등기 그러면 요 그림을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A가 B한테 싸줬다가 되돌려 싸주는 거. 이게 무슨 특약 등기? 판매 특약 등기.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이건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 그러면 판매 특약은 소유권에 뭐예요? 부기 등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판매 특약은 갖고야 얼고야? 갖고가 되는 거야. 갖고의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 전세권은 갖고야 얼고야? 얼고죠. 판매 특약 등기는 갖고가 되는 거야. 갖고의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하살이 몇 개? 2개. 동시 신청이네. 하살 방향이 같아 달라? 사건이 2개. 그럼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 돼. 신청서가 몇 장? 2장. 그럼 신청서가 2장이면 동일해 안 동일해? 동일하지 않죠. 그러면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그림 보고 생각하는. 판매 특약은 뭐야? 판매 특약 등기 보면 저 생각하지 말고 그림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림을 생각하라고 좀. 그림을 생각하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예, 판매 특약 등기 해놨네. 제3자의 계기는 힘, 대항력이라는 거야. 대항력. 판매 특약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lực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럼 그림을 생각하라고. 생각하라고요. 아마 판매 특약 등기는 그러면 그림이야.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림이에요. 그럼 어제는 뭐예요? 금요일날 몇 당 쳤어요? 어제 3탕 떴어요. 3탕. 아침에 촬영하고 오후에 또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이제 장마철이 곧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럼 비셀까 봐서 이제 뭐예요? 지분 공사하려고 견적을 빼보니라고 그 공사 사장님을 만나서요. 해필 빌어먹을 굿이야. 또 굿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구창모씨야, 사장님이. 그래서 제가 아저씨네요. 좀 어떻게 깎아줄 수 없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된대. 또 깎아주면 안 돼요? 아마 깎아주는 건 둘째치고라도 그러면 요번에 확실히 해놓으시게 되겠죠. 요번에 뭐예요? 깎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그때는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확실히 하기는 한다는데 두고 봐야죠. 믿을 수가 없어. 자, 둘 수가 있어야지. 이름이 구창모예요. 창모.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한번 봐야죠. 봤더니 집에 또 이제 죽을 각오하고 가야 돼요. 내일 아버지한테 가면 왜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 돼? 또 쓸데없이 지분 공사했다고. 제가 맨날 그래요. 유비무환이야. 일단 뭐예요? 저 장마철에 올 것 같으니까 작년에 비가 두 방울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올해 미리 공사를 해놓는 겁니다. 공사를 하려고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단 2땅 떴네요. 그러면 또 야간에 수업 들어가서 어제 3탕 떴어. 3탕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봐봐요. 그러니까 뭔가 뭘 생각을 해야 돼. 자, 이거 판매 특약 등기 지금 3탕 할때 3탕.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 A가 B한테 싸줬다. 되돌려 싸주는 거. 무슨 특약? 판매 특약.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권리자야, 의무자야? 권리자 써요. 의무자. 왜 권리자일까요? 이거 써주세요 하는 사람이거든. 그럼 원래 집주인은 A야, B야?
A. 그러면 뭐 인감증명과 등기필장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원래 집주인이 그 의무자만 제공해주거든. 그렇게 문제를 풀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특약이라는 것은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럼 각구의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 부기등기로 이루어져.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그림에서 생각나고 그러면 첫 번째 그 옆에다 방주에다 옆에 바로 그랬으니까 방주 공간이 있으니까 다섯 개를 쓸 거예요. 딱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한매 특약을 두 자로 건치면 잠깐. 자, 우리 과거의 민법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중 물건이 아닌가? 한매건. 한매건은 채권 물건. 채권. 그거 틀린 사람은 청살.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종된 계약이에요. 종된 계약. 그래서 종된 계약. 그러면 좋은 거라면 부기등기 이렇게 되네. 부기등기니까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각구의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각구에 이루어져요. 한매특약 등기는.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한매건은 예약완결건이에요. 예약완결건이요. 그 다음에 이제 형성건이에요. 형성건. 예약완결건은 즉 형성건을 지칭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 그러면 한매특약 등기는 매도인, 매수인 공통점은 뭐가 될까요? 그래서 매도담보예요. 그래서 양도담보가 아니라 매도담보라는 거예요. 양도담보는 다른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담보. 그러면 조건판사로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3년.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요거 가지고 이제 모든 걸 활용해 먹는 겁니다. 활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한매건은 그러면 채권이야, 물건이야? 채권. 무슨 계약이에요? 정된 계약, 예약완결건, 형성건, 매도, 담보.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그러니까 이걸 숙지 안 하고 시험장 가면 거기에 바로 올림픽 정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매특약은 요 그림하고 요 5개의 원리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안 외우고 가면 올림픽 정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매특약하면 조건판사로 앞으로 이렇게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매특약은 무슨 신청이다? 동시신청이다. 그럼 가볼까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 동그라미. 동시. 무슨 기간? 일정한 기간. 그럼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3년 내에 매매 목적물을 다시 사는 것을 목적으로 뭐 하는 거? 약정하는 거. 약정 동그라미. 약정. 자, 약정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면 틀려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 지문이 맞나 봐봐요. 자, 읽어봐. 매매는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X죠. 자, 매매는 낙성계약이야. 낙성계약. 낙성계약이라는 것은 약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 자, 사고 파는 것을 당사자가 뭐 하는 것? 약정하는 것. 항상 계약법은 약정, 낙성계약이면 약정이 안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약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문제 나가요. 교환격이란 소유권, 물건, 금전이익 권리를, 금전이익 권리를, 자,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어때? X. 당사자가 뭐 하는 것? 약정하는 것. 낙성이라는 것은 뭐가 들어가야 돼? 약정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러면 일반인들이 말하면 매매 사고 파는 거 개다리 그냥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져야 낙성계약인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교환계약은 예상이며 낙성계약이며 요물계약이다. 그때 X. 요물계약은 계약 플러스 약정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물건의 완성 인도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환계약은 그러면 요물계약이 아니라 무슨 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 그럼 요물계약 그러면 현대계보 이렇게 나와야 돼. 현상관거, 대물, 변제, 계약관 계약, 보증권 계약.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현대계목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요. 자, 이거라는 것은 순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그러면 여기 이제 지웠어요.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한매특이야. 그림 생각해. B한테 쏴줬다가 되돌려 쏴주는 거. 하살이 몇 개? 2개. 동시 신청. 하살 방향이 같이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동일한 신청서가 아니라 별개의 신청서.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 자꾸 그림을 생각해야 돼. 하나라도 제대로 이게 이제 익혀야 됩니다. 그러면 한매특이하고는 갖고의 무슨 등기? 그 등기. 그러면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한매건 무슨 등기? 한매건 무슨 등기? 부기등기. 한매건 이전 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매건 이전 등기가 가능하면 한매건은 뭐 된다? 양도된다 라고 표현돼. 그래서 사람들이 양도담보하고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한매건은 양도담보가 아니라 무슨 담보? 매도담보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 그럼 앞으로 이제 한매특약은 조건반사로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책을 읽을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까지 우리가 잡아 두시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320페이지 가니까 7번에 신탁 등기가 여기 숨어 있었네. 그러면 거기 옆에. 자, 그러면 이제 신탁 등기는 뭐가 요 신탁 등기 듣는 순간 요 그림이 생각나야 돼. 옆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요. 신탁 등기는 A가 B한테 하사를 싸줘요. 자, A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하사를 싸줘. 무슨 등기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야. 소유권 이전. 자, 그렇게 하사를 한 방 더 싸줘. 이게 신탁 등기야. 신탁 등기. 자, 신탁 등기는 요 그림을 생각하라고. 그러면 한매특약은 하살 방향이 싸줬다 되돌려 갔잖아. 신탁 등기는 하살이 몇 개? 2개.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사람이 맡겼으니까 이탁자, 수탁자. 이탁자. 요 사람은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리품은 누가 가졌어요? 수탁자가 가는. 그러면 하사를 2개 다 가졌으니까 써요. 대내적 관계, 대외적 관계. 소유권자가 누가 되느냐? 수탁자가 되는 거야. 수탁자. 그러면 신탁재산에 속하는 신탁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왜?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가 누가 됐으니까? 수탁자가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느낌을 받아봐야죠. 느낌을 우리가 봐야죠. 그러면 여기 이제 느낌을 받았는데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바로 수탁자가 되는 거야. 수탁자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이제 보이는 눈은 따져봐요. 하살이 몇 개? 2개. 동시 신청이네. 하살 방향이 같아달라. 같아. 그럼 사건이 하나네. 그래서 동일한 신청서야. 동일하죠? 그러니까 일괄 신청이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신탁 등기는 그림을 생각해. 한매특약 등기도. 그럼 여기 이제 봐봐요. 여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보여 안 보여? 보여. 그러면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야. 대항력이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왔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신탁 등기는 요거 한번 읽어봐. 요거 읽어봐요. 갖고. 좋아요. 소유권이니까 좋아요. 갖고 돼. 그렇죠. 본능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봐봐요. 자, 사람들이 이제 신탁 등기 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탁 등기는 얼굴에 기록한다. 어때? X. 신탁 등기는 갖고에 이루어진다는 거야. 갖고. 그렇죠. 갖고. 자, 그러면 이제 눈으로 익혔어요. 그러면 이제 본질론을 한번 그 옆에다 딱 옆에다 써요. 첫 번째. 자, 크게 써요. 주자는 크게. 된자는 조그맣게. 계약은 크게. 계약. 두 번째, 대가성이 없다. 신탁은 맡기는 거니까 일단 대가성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수인의 신탁재산. 자, 수인의 신탁재산. 공유의 합유. 그렇죠. 합유. 공유가 아니라 합유. 민법 26회 때 공유로 장난을 쳤고요. 자, 그러면 자, 그림을 생각해요. 그림을 생각하고 본질론 나왔어요. 무슨 계약이야? 주된 계약이에요.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주. 그러면 갖고의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그래서 주등기야. 그러면 한매특약 갖고의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그렇죠. 자, 주된 계약이니까 하산을 봐봐요. 하산을 그러면 요 사람한테 싸줘야 되는데 나는 C한테 싸줄 수 있어 없어? 원래는 누구한테 싸줘야 돼? B한테. 그런데 C한테 싸줄 수 있어 없어? 있어. 잘못 싸줘서. 그러면 신탁 등기는 순위 확보할 목적이 있네요. 그래서 가등기 주 밑에다 가등기 대상이다. 신탁 등기는 그래서 가등기가 되는 거야. 신탁 등기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잡아봅시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거였었어요. 읽어볼래요? 자, 거민의 대상이고 농지, 지적, 자격증명의 대상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자,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토지거래가정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를 가르쳐준 거야.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민계약서는 계약서여야 되거든. 계약. 그러면 신탁등기는 거민의 대상이고 농지, 지적, 자격증명의 대상이고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토지거래가정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수인의 신탁재산은 공유야 합의야? 합의. 우리가 요 어떤 전원보상신을 하나 써놔요. 이제 우리가 요 암기코드 청강이 듣는 사람이 있어서 기동량 하려고 그래요. 자, 전원보상신 읽어봐요. 보전등기, 상속등기, 신탁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 지분, 일부 지분에 대해서 돼야 안 되죠. 우리 이제 수업시에서 전원보상신은 그러니까 보전등기, 상속등기, 신탁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봐봐요. ABC 세 사람이 상속을 했어요. 상속을 했어요. 무슨 상속인이죠? 공동상속인이네. 그럼 지분이 얼마예요? 3분의 1. 그러면 장남이 A가 쫓아가서 A가 3분의 1만큼만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 등기관이 뭐라 그래? 각하 거부를 하게 돼. 저 뭐라고 거부를 해요? 당신 집안은 진짜 콩가루 집안이네. 어떻게 동생을 놔두고 혼자만 등기할 생각을 합니까? 각하. 근데 이제 형이 와서 전원의 상속 등기를 해 신청을 해요. 등기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줘. 오케이. 그래, 뭐라고 이야기해? 아우, 당신들은 어떻게 우애가 이렇게 좋습니까? 뭐 동생들을 위해서 공유물 보존 행위를 뭐다 따로따로 해주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공동상속인 A 자기 집만의 상속 등기 돼야 안 돼? 안 돼. 전원은 되죠. A가 전원의 상속 등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다섯 번째 들었으니까 읽어봐요. 전원, 보상신, 보전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은 돼, 안 돼? 해요. 자기 일부는 안 돼. 그러면 이걸 전원 보상신을 들어놓고 이제 7, 8월 달에 문제집에 가서 깨지고 부닥치고 다쳐보고 아픈 만큼 성숙해져. 성숙해지면 이제 시험장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걸 생각하면 안 돼. 아파야 돼. 무릎도 다쳐보고 머리도 깨져보고 그래야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무슨 보상신? 전원 보상신. 깨져봐요. 읽어봐요. 거민의 대상이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대상이고 읽어봐요. 대가성이 없어. 그러면 토지거래가정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주등기약이니까 주등기. 각구의 부기등기로 이루어져. X 각구의 무슨 등기? 주등기. 한매특약은 각구의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이런 지문은 논리가 성사가 되지 않네요. 각구는 언제나 주등기고 얼구는 언제나 부기등기다. 틀렸죠? 각구도 주등기, 부기등기가 가능하고 얼구도 주등기, 부기등기가 가능해. 표제문은 언제나 주등기 한다. 맞네요. 표제문은 부기등기가 없어.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저는 딴 거 뭐 부탁을 하면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하다 보면 깨지면 되고요. 그럼 오늘 반드시 할 게 있어. 뭐가 있어요? 신탁 등기는 하살이 몇 방? 그러니까 동시 신청. 생각해야 돼. 하살 방이 같아달라. 같아. 그럼 신청서가 각게 쓰는 거야. 한 장에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에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신청서네.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신탁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개기는 힘. 무슨요? 대항력. 거기까지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한매특약 등기를 들었다. 그럼 시험 문제 풀 때 봐봐요. 싸줬다가 되돌려 싸주는 거. 이 그림을 생각하라고. 신탁 등기는 따다닥 두 방 하살 날아가는 거. 근데 여기 봐봐요. 근데 맡겼어요. 하살이 한 방이야, 두 방이야? 한 방이네. 이거 맡겼는데 한 방이야. 이거는 무슨 신탁일까요? 명의신탁이네. 이 사람은 신탁자, 이 사람은 수탁자. 그럼 명의신탁의 대내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A, 대외적 관계는 B. 그럼 신탁 등기의 신탁과 명의신탁의 신탁은 의미가 다른 거야.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부실법이야. 신탁 등기는 신탁법상 명의신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탁 등기는 신탁법상이야. 이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야. 마당이 틀려. 마당이. 요거는 법이 신탁법이고 요거는 무슨
신탁이에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이 되거든. 논리가 다른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탁법은 명의신탁으로 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신탁법은 명의신탁에 적용이 뭐 된다? 제외. 이렇게 빠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법이 다르다. 바탕이 다르다는 거야. 법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 자체가 다른데 그러면 명의신탁에서 신탁은 뭐예요? 이 사람이 신탁자, 수탁자, 하자리 몇 개야? 하나야 하나. 여기는 하나야. 법이 달라. 여기는 대외적 관계는 소유권자는 얘야. 등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짜니까 뭐예요? 얘네는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대내적 관계. 그럼 수탁자는 자주야 탑니냐? 타주점리자. 그러니까 수가 뭐예요? 수타야. 수타라는 거야. 수타라는. 자, 그러면 이제 명의신탁과 관련돼서 의미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봐봐요. 네 가지를 비교해야 돼. 매도담보, 양도담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매도담보하고 그러면 신탁등기 달라요. 하살이 다른 방향이야. 그러면 명의신탁의 신탁과 신탁등기의 신탁은 의미가 같다 다르다? 달라. 법이 달라. 바탕이 다른 거야. 바탕이. 그래서 네 가지를 나중에 비교를 할 거예요. 일단은 신탁의 등기 그 정도 그림을 알아두시면 돼요. 밑에 읽어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23페이지로 가요. 자, 323페이지 8번에 뭐가 나와? 가처분에 관한 등기. 이거는 별표 3개짜리네요. 가처분 등기는 올해 시험에 문제로 나올 수 있어서 상당히 어렵게 출제 예상도 되고요. 그러면 가처분 등기를 풀기 위해서는 거기 옆에다 써놔봐요. 가처분에 관한 등기. 가처분에 관한 등기. 그러면 여기를 일반화시키면 가로 열고 처분 제한 등기라고 써요. 이게 처분 제한 등기야. 처분 제한이에요. 그러면 처분 제한은 함부로 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거 특약 X라고 정할. 특약 X. 자, 그 다음에 계약 X. 자, 법률 규정이야. 법률 규정.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가압류. 그래서 가처분이 되는 거야. 가처분. 그러면 가압류는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은. 가압류는 이거는 뭐예요? 검전. 요거는 검전 이해 권리.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는 가압류 가처분만 있는 게 아니야. 뭐가 있어요? 조금 전에 뭐도 있었어? 한매 특약도 일종의 무슨 제한이다? 처분 제한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이제 등기법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선생님은 맨날 가압류 가처분만 합니까?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에 제가 끝까지 들어봐요. 무슨 선수라고 그랬냐? 대표 선수라고 그랬지. 대표 선수. 간혹가다 대표 잘 선임 들지 않고 선생님은 처분 제한 등기 2개밖에 없어요. 안 그래. 한매 특약도 일종의 무슨 제한 등기다? 처분 제한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를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한매 특약의 규정이 있잖아. 민법 592조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만약 한매 특약이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한매 특약을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읽어봐. 계약으로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가압류는 뭐라고?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해 권리. 그러면 자꾸 연습을 해. 그러면 자기가 완전 닳고 달아야 돼. 그러면 닳고 그러면 읽어봐요. 가압류는 가처분 등기 시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OX X죠. 여기 금전이니까 청구 금액은 뭐에 한해서? 가압류에 한해서라는 거야. 가압류. 자, 그러면 가압류는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자기가 책을 읽을 때, 지금 왜 책을 읽을 때, 지금 내용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가압류를 읽을 때, 금전. 얘가 채무자가 돈 꿔왔나 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처분은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가 보다. 부동산. 그러면 읽어봐. 가압류 나왔다. 금전. 속으로. 가처분은 뭐예요? 금전 이해 권리. 가처분이 나왔다. 금전 이해 권리. 가압류가 나왔다. 금전 피보된 권리가. 가압류가 나왔다. 금전 가처분이 나왔다. 금전 이해글. 이걸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성이 있는, 발전성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묻고요. 어디로 가? 법원으로 가. 법원 뭐예요? 세자로 건치면. 항공사. 이 신청이 있어야 명령 등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법원으로 가면 무슨 등기야? 촉탁 등기. 그러면 봐봐요.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 법원으로 가. 법원으로 가니까 무슨 등기? 촉탁 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 법원으로 가. 무슨 등기? 촉탁 등기. 그러면 읽어봐요.
가압류 말소는 발소는 신청해야 한다. 어때? 써먹기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 X야, O야? X. 신청이 아니라 뭐야? 적탁 등기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가압류 말소는 뭐 등기소에 가서 가압류 말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등기관이 저를 딱 보자마자 각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각하 그러니까 뭐 자기 높여서 부르는 줄 알고 깜짝 놀래. 각하! 이러니까 놀래요. 거부 안 된다는 거야. 29조 254이라서.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신청? 이의신청이야. 그러면 법원 통해서 오세요. 법원이 제가 알려주면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써먹지.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능력 발휘를 못하는 거야. 능력 발휘를요. 알고 있는 사실을.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계속 그러면 자기가 부팅을 해야 돼. 그럼 처분 제한은 특약 X, 계약 X, 법률 규정. 가압류는 검장, 가처분은 검장 이해관리. 어디로 가? 법원이 나오면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자꾸 귀를 익숙하게 만들어라고 이 지문 자체를. 그래야 자기가 뭔가 하나를 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처분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번 달 목표는 거기까지. 자,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가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는 내버려 두고. 자, 327페이지 제3절 무슨 건물이야?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별표 5개 놓고 자, 구분 건물 등기는 몇 부분이야? 네 부분. 그러면 네 부분. 그걸 자꾸 다져놓으라는 거야, 네 부분.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맨날 나오잖아요, 좀 네 부분. 네 부분이야, 네 부분. 그럼 자기가 양심껏 한번 써봐요. 양심껏 뭐라고 쓰냐면 네 부분에 대해서 여기 봐봐요. 자, 집합 건물은 네 부분으로서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가까울고 몇 부분? 네 부분. 자기가 써봐. 한번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못 쓰면 자기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그 바로 옆에다가 자기가 안 보고도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가까울고. 자기가 못 쓴다라는 것은 그건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가까울고 옆에다 딱 제목 옆에다 쓸 수 있으면 그래도 50% 따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상단은 뭐가 들어가요? 상단은 전체 건물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동 건물 표시. 하단은 전체 땅이 들어가겠죠. 그 전체 땅이 뭐냐? 대지권의 목적이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하도역이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유 부분의 표시비,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 표시,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 표시. 그 다음에 각계 땅. 이게 대지권 등기. 자, 대지권 등기에는 각계 비율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비율과 종류, 그렇죠. 비율과 종류. 종류와 비율, 그렇죠. 종류와 비율. 요즘 성학생들이 힘드니까 주로 강사분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이걸 좋아해요. 뭐라고 써놨어요? 개그맨을 좋아해요. 개그맨. 강사들이 웃겨주고 집에 가서 웃어요. 여기에서 또 요즘 강사들이 힘드니까 위로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수업 시간에 떨어지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렇죠. 막 웃겨주고 그 당시에 웃었죠. 나중에 웃었는데 그 다음 뒤에 떨어지고 나서 웃겨주는 선생도 괜찮지 떨어진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을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학교도 학생들이 나쁘게 만드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봐봐요. 그러면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다? 네 부분. 그러면 한 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각 걸고. 그러면 한 동 전체 표제부, 전체 건물, 한 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전체 땅, 대지권의 목적, 그쵸? 자,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는 각계 땅. 그러니까 비율과 종류죠. 비율과 종류는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가 아니라 미쳤어요. 대지권 표시네요. 저도 이제 미치기 시작했네요. 대지권 표시. 자, 대지권 표시가 기록되겠죠. 비율과 종류와 관련돼서. 그래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요. 그러면 시험 문제 봐봐요. 가장 최근에 문제 출제된 거야. 집합 건물은 한 동 전체 표제부와 각 얼굴을 둔다. 어때? X.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각 얼굴죠. 몇 부분이야? 네 부분이야. 자, 15일 때 갑니다. 자, 집합 건물에서 한 동 전체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가 기록된다. OX. X. 대지권 표시가 아니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대지권 비율과 대지권의 종류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기록된다. 어때? X. 대지권 비율과 대지권의 종류는 대지권 표시란이야. 그러니까 좀 이거는 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애워야 문제를 풀 수 있어. 애워야 문제. 그 다음 단계. 이거는 애워서 놓고 그 다음 단계 이해야. 아니 애울 건덕지가 이해될 건덕지가 있어야 뭐 이해를 하지. 그렇죠? 이해를. 그러니까 사고방식 떨어지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법은 이해했다. 이해했다. 법은 이해했다. 이해했는데 이해할 게 건덕지가 있어야 이해를 하지. 그 다음 단계. 안 그래요? 이게 기초야. 기초. 기초라는 겁니다. 선생님 오늘은 힘이 남아도나요? 예, 잠을 2시간 더 자서 힘이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자, 잠을 좀 2시간을 더 잤더니 오늘 뭐 힘이 솟네요. 쏘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놔서 읽어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 표시. 줄을 딱 꺼놓고 공통점. 대지권이네. 붙여놔요. 대지권 등기네. 대지권 등기. 그럼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대지권 등기하면 이렇게 나와야 돼. 사다리 한번 타볼까요? 사다리. 자, 봐봐요. 대지권 등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어디로? 한동 전체 표제부로 가네. 자, 대지권 등기 이쪽으로 보니까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는 어디에 기록돼?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하면 두 종류가 있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기억하면 어디로 기억돼야 돼? 한동 전체 표제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대지권 변경을 가져와서 자, 대지권 변경 등기를 가져와서 대지권 변경 등기는 뭐야? 표제부죠.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제3자가 대의해 줄 수 있어 없어? 있어. 작년에 2.5점짜리가 그거네요. 자, 표제부라는 것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잖아. 다툼이 없으니까 제3자가 대의해 줄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야. 작년에 2.5점짜리잖아. 2.5점짜리. 그래서 지난주에 뭐 일요일날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것도 벌써 기출문제를 공시법 다 풀어줬으면 기출문제를 딸딸 외우고 있겠다. 그러면 29의 2번 지문으로서 이게 바로 옳은 지문으로서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 그게 정답이 됐었죠. 그러니까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뭐 할 수 있어요? 대의 신청할 수 있잖아. 대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집합건물과 관련돼서 우리 반드시 기억해 둘게. 읽어봐요.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각 얼굴. 요거는 이해가 필요 없어. 그냥 머릿속에 써먹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써먹기만 하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집합 건물은 몇 번이니? 한번 봐요.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전체 땅, 대지권의 목적,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 각계 건물,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각계 땅, 토지의 표시, 비율과 종류, 각고 얼고. 자, 대지권 등기는 공통점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죠. 그러면 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어디에 기록돼? 한동 전체 표제부 하단. 대지권 표시는 어디? 전유 부분의 표제부 하단.
이걸 알아야 거기 밑에 내용을 나가고 못하고 하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그러면 이번 달의 코스는 이거는 알고 가야 돼.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자,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 자, 거기서 거기까지 별표 5개를 하고요. 자, 뒷장을 한번 쭉 넘겨봅니다. 자, 350페이지로 가보죠. 자, 또다시 이제 복습합니다. 350페이지. 자, 5장 뭐가 나와요? 각종 등기의 특별 절차 찾았어요. 제1절 뭐라고 나왔어요? 변경 등기. 자, 그럼 봐봐요. 자기가 정리해야 돼. 그러면 봐봐요. 변경 등기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자, 일부의 후발적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 일부 후발적. 그럼 최소한 뭐 그 다음 단계. 그러면 나는 변경 등기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변경 등기는 최소한 뭐예요? 일부의 후발적 사유. 이건 알아야지. 일부의 후발적 사유. 이건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럼 봐봐요. 변경 등기는 읽어봐요. 일부의 후발적 사유.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변경 등기. 이렇게 하면 일부 후발적 사유. 그건 알아야지. 그러면 변경 등기는 몇 종류가 있어? 크게 2개가 있네. 표제부 변경 등기와 갖고 얼구 변경 등기가 있네. 갖고 얼구.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관리. 그러니까 변경 등기는 일부의 후발적. 이거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딴 거는 모르더라도. 자, 그러면 뒷장에 한번 넘겨봅시다. 뒷장에 쭉 한번 넘겨봐요. 자, 355페이지 가보죠. 자, 1번 봐봐요. 3번에 1번 봐봐요. 뭐가 나와 있어? 권리, 변경 등기. 찾아서요. 355페이지. 권리의 변경 등기. 자, 사소한 거지만 잡아봐요. 일단 여기 읽어봐요. 여기 변경 등기래. 변경 등기 박수 쳐놓고요. 그럼 변경 등기는 봐봐요. 일부의 후발적 사유. 앞에 뭐가 붙었어? 권리, 이게 권리에다 줄 쳐놓고.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우리가 이제 뭐 3번째 하는 거니까 뭐 잡았어요? 자, 그러면 조건 반서로 이해관계이 있으면 주요. 이해관계이 없으면 부기등기용. 이미 배웠죠. 성락서를 첨부하면 이때는 부기등기, 성락서를 첨부하지 않은 주등기. 작년에 2.5점짜리가 여기서 탄생했죠.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계속 기초체력을 권력을 해요. 변경 앞에 권리가 붙었다. 그러면 이해관계이 있으면 주등기요. 이해관계이 없으면 부기등기요. 성락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요. 성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뭐예요? 주등기. 작년에 2.5점짜리네. 그러면 권리 변경 등기는 매년 출제가 돼요. 요거는 별표가 하나가 되고요. 그러면 전리 변경 등기는 반드시 잡아야 돼. 그러면 자기가 이제 외워놓고 써먹을 줄을 알아야 되니까 예를 한번 들어봐요. 예, 밑에다가 이렇게 전세권 변경 등기가 있네. 그러면 전세권 변경 등기는 그러면 여기에서 변경 앞에 전세권이 붙었다. 전세권을 두자로 뭐라 그래? 권리의 변경 등기. 지금 변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변수를 붙여봐야 돼. 이해관계이 있으면 주요. 이해관계이 없으면 부기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전세권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읽어봐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해놔야 돼요. 그럼 자기가 기초 체력을 계속적으로 강화시켜야 돼.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 나왔다. 변경 앞에 권리가 붙었다. 그럼 한번 읽어볼래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주요. 없으면 부기등기. 성락서를 첨부하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첨부하자면 주등기.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가 여기서 탄생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 앵무새처럼 하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샘플로 잡아서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 전세권. 두자로 건치면 권리. 그러면 여기 봐봐요. 권리가 붙었으니까 변수가 아직 안 붙었잖아. 그러니까 권리의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훈련을 계속적으로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강화를.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일단 변경 등기는 일부에 무슨 사유? 후발적 사유. 그러니까 권리 변경 등기.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이번에는 357페이지로 가봐요. 자, 357페이지. 그러면 자기가 사소한 거지만 이거 봐봐요. 저처럼 따지라고. 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거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키는 뭐예요?
변경이야. 변경에다 박스를 딱 쳐놓고 등기 명인 표시 이렇게 화살표 넣어서 그러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뭐냐 이렇게 따지라는 거야. 지금부터라도 지금 하나씩 하나씩. 자, 등기 이번에는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요? 등기 명인 표시 붙었죠.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해서 이게 수강생이 이용료가 있어서 우리 합격자 수강생이 진짜 이용료 있었어요. 이용료가 있다고 그러더니 저기 월요일날 수업 들어갔더니 거기에 뭐라 그러냐 이런 그 간판이 이렇게 달려있대요. 옥료가 있대요 진짜. 그 변호사인데 김옥녀라고 써놨대. 김옥녀. 이 김옥녀. 그럼 기억이 오래되나 봐요. 우리 수강생 중에 이용료가 있어서 합격생에. 그러면 저 옥녀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저는 변강세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랬더니 이름이 주민등록 보니까 진짜 이용료야. 저보다 2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약서 이용료 쓰면 남들이 웃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름을 개명해서 뭐라고 이다혜로 많은 혜택을 준다. 이름을 건쳤어요, 안 건쳤어요? 건쳤죠. 그러면 개명이네. 개명. 그럼 읽어봐요. 이용료라고 읽으면 되겠어. 그 다음 단계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거네. 대표적인 예를 그러면 여기에다 써요. 개명이네. 개명. 안 배웠다고 그러지 마요. 맨날 이제 난쟁이 집책이 보면 앞에도 써놨고 뒤에도 써놨고 지금 다 써놨어요. 다 써놨어. 자, 개명. 자, 그러면 이용료와 이자에는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네요. 그래서 단독 신청이네. 여기에 7이고, 여기는 7-1이네. 그러면 요거는 주등기, 요거는 부기등기. 그러면 언제나 무슨 등기? 언제나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네. 자,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중성적인 등기네. 중성적인 등기. 권리관계의 중성적인. 그럼 한번 읽어봐요.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제3자가 대의해 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란 대의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근데 그러면 봐봐요. 대의 신청이 가능하죠.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문제 나가요. 채권자 대의 신청은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한다. 어때? X. 무슨 신청에서도 봐? 단독 신청에서도 발생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써먹지를 못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봐봐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조건 반사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조건 반사로.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놨으니까 여기 봐봐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나왔다. 읽어봐요. 개명 단독 언제나 부기등기 무선적인 등기다. 중성적인 등기다. 자, 그러면 여기 봐. 자, 그러면 시험 가서는 이제 모의고사 풀 때 변경. 등기 명인 표시, 개명 같은 사람이다. 단독 신청이구나. 언제나 부기등기로 이루어지구나.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다 없다? 없다. 정말요? 중성적인 등기다.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시험장 가서 그런가 조건 반사로 나와야 돼.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읽어봐요. 개명 단독 언제나 부기등기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보죠. 자, 이제 실려면 이제 조건을 붙여서 써야 돼요. 조건. 자, 읽어봐요. 권리, 변경 앞에 뭐가부터? 권리. 그럼 특징은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등기, 없으면 부기등기. 성락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자 주등기. 자, 변경 앞에 등기 명인이 붙였다. 그러면 단독, 개명. 언제나 부기등기. 무슨 등기? 중성적인 등기다.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